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은 방송 중 이번 주 주제는 우리는 도서관이 필요해 입니다. 좀 주제가 무슨 말이지? 의아해 하시는 분도 꽤 계실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도서관이라는 구조가, 그리고 도서관의 역할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도서관을 많이 짓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만, 도서관을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 또 도서 구입비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그 도서 구입비라는 거는 알고 보면 전부 다 복번처럼 발생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A라는 도서관에 있는 것이 B라는 도서관에도 있고 C라는 도서관에도 있죠. 우리 가족을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식구가 살다가 아이들이 성장해서 결혼을 하면 나가 살게 되고, 나가 살면 또 자기 집을 갖게 되고, 살림을 꾸리게 되는, 그 살림은 기존에 자기 부모들이 가졌던 살림과 거의 유사한 살림들을 갖추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만큼 그런 살림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 좀 적절한 비유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도서관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생활의 편익이 증가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비용도 늘어갈 수 있다는 얘기이고, 가볍게 생각해보면 이럴 때 전자책이 참 좋겠다 라고 상상하실 수 있지만, 이 전자책 역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 저작권이 보호가 되지 않으면 그런 생태계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들을 다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에 있어서는 도서관은 상당히 많은 것을 좀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고 있는 공간이다. 이용자들을 여러 명에게 이용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도서 한두 권 가지고도 그걸 해결할 수 있게끔 어떻게 외부되어지기도 하고, 그만큼 허용되어진, 출판사 입장에서는 손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또 역설적으로 놓고 보면 재밌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책을 읽게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책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고 그것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는 작업, 그 메커니즘에 스스로가 참여해서 책을 직접 구매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전체를 놓고 보면 재밌는 현상은,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가 책을 보급하고 그걸 이용시키는 소위 마케팅 전략이라고 놓고 보는 것처럼, 어떤 물건을 팔 때 가게에서, 마트에서 음식을 맛을 보게끔 해서 그 맛을 본 사람이 그 물건을 살 수 있게 유도해가는 그 과정이라고 놓고 본다면, 도서관에서 책을 보는 것은 두 가지 효과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책을 살 수 없는 저소득층이라든가 또는 좀 거기서 소외된 층들에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과, 그 책들을 통해서 여유 있는 사람들은 책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을 끌어올린다는 얘기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도서관이 모든 책을 다 갖는 것이 옳을까라는 얘기와, 모든 책을 다 가져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 책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구나 다 언제든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게끔 열려 있어야 하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약간 제약이라든가 약간의 불편함은 우리가 좀 감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죠. 말이 굉장히 좀 중구난방처럼 들리시겠지만, 그 얘기는 도서관이 복분을 어느 정도 갖추느냐에 대해서, 그 도서관의 책 한 권이 몇 명에게 이용되어지는가를 어느 정도 우리가 통제하지 않으면, 무한정으로 책을 사고 무한정으로 복분을 발생시켜서 누구나 다 읽게끔 만드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도서 비용을 전부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얘기가 될 테니까. 도서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세금으로 충당하는 얘기고, 그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에 어느 정도 기준선, 어느 정도까지는 세금으로 충당하고 우리 전체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작업이지만, 그 이상을 넘어가면 우리 생태계를 파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근데 우리가 도서관을 많이 짓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찬성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서관만 지어져서는 아닌 것이고, 도서관을 지으면 그 도서관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그 도서관이 자기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전문 인력도 꼭 필요하다, 이걸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서관을 짓다 보면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대학이 많이 그런 일을 당하는데, 당한다기보다 그렇게
그냥 그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유명한 사람이나 부자나 대기업이나로부터 기증을 받습니다. 아, 이번에 어느 회사에서 어느 기업이 우리에게 도서관을 지어주기로 했어. 다 찬사를 보내고 고마워하고 기공식도 하고 해서 몇 년에 걸쳐서 도서관이 탁 건설되어집니다. 근데 도서관은 그냥 건물만 있으면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 속에 시설도 갖춰야 하고요. 책도 구매를 해야 하고요. 인력도 필요하고요. 그 비용이 있을까요? 제대로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도서관 운영 자체는 상당히 부실하게 되어지고, 건물은 멋있는데 실제 내용물은 꼭 걸맞을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섭섭한 분이 계시거나 좀 오해라고 화를 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는데, 제가 예전에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국립중앙도서관이 지금의 그 전자도서관을 건립할 때 전자도서관이라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하고 엄청나게 큰 비용을 들여서 전자도서관을 만들었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서고로 활용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 이런 일들이 대학에서도 일어났구나라는 생각도 저 갔습니다. 대학마다 도서관 건축 예산을 따옵니다. 근데 도서관이 있는 도서관에 또 도서관을 지을래? 그래서 예산을 주지 않으니까 전자도서관을 짓겠다고 하고 굉장히 크게 짓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전자도서관도 오해가 될 여지가 있죠. 전자도서관이 도대체 뭐 하는 곳이지? 왜 이렇게 건축물이 크지? 그 안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갔지? 제목은 전자도서관을 지어놓고 실제 내용에는 상당히 많은 서고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도 가고 납득도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용 편익을 만드는 것은 다들 투자를 하는데, 책을 쌓아두겠다? 보관하겠다 하는데 그걸 왜 하지? 거기에 비용을 들일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들을 하죠. 그래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도서관들도 보면은 지자체장이 예산이라는 것이 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자치 자체는 그 예산 규모도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네들이 짓는 도서관도 규모가 작죠. 그나마 비싼 땅을 못 구하니까 지역 내 녹지, 공원부지 등의 부분을 끄집어다가 짓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녹지가 도심에 많이 들어와서 도심 가까이 있지만 예전에 굉장히 밖에 있다 보니까 교통도 불편한 곳에 도서관이 들어서는 일들도 생기고, 도서관이 들어서도 굉장히 옹색한 부분은 곳에 위치할 수도 있고, 그래서 도서관이 지어집니다. 최소 규모로. 근데 도서관법에 의하면 규모가 얼마 이상 되면은 그 지역 주민이 얼마이고 하면 지역에 최소한 장소량은 얼마가 돼야 하고, 사선은 몇 명 있어야 하고, 항상 지킬 수 없는 법률 규정을 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첫해 도서관은 책이 거의 없겠죠.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도서관을 평가할 때 장서량으로 평가하지 마라. 요즘은 많이 바뀌어서 장서량으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장서량을 평가하려면 새로 생긴 신규 도서관은 무슨 수로 그 장서를 채우느냐. 근데도 그 기준이 있다 보니까 장서를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산을 많이 투입해도 절대 못 쫓아갑니다. 그 장서가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장서가 아니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10년, 20년 동안 축적해온 장서를 1, 2년 사이에 채우려고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무던히 노력하겠죠. 그래서 채워가는 것 자체를 제가 뭐라고 시비 걸지는 않습니다만, 그 채우는 과정에 일어날 수 있는 상상을 한번 해보시랍니다. 어떤 책을 샀을까? 새 책 위주로, 신간 위주로 사대기 시작하면 그 신간 대부분 출판되어진 책의 대부분을 막 살려고 나설 텐데, 과연 그 책들이 모두 다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년 동안 열심히 투자해서 책을 채우다 보면 고담이 일어나는 일은, 이제 서가가 부족합니다. 도서관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을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여봅니다. 서가를 확장할 수 있는 데까지 확장해봅니다. 서가와 서가의 간격을 점점 좁히죠. 처음에 지을 땐 서가와 서가의 간격을 80cm, 1m씩 벌려놨다가
점점 60cm. 겨우 사람 한 명이 옆으로 두 명이 비켜서서 지나다닐 정도로 좁아집니다. 그런데 그것도 폐가도 아니고 개가를 운영하다 보면 사람들이 서가를 들락날락 해야 하는데 얼마나 협소하고 얼마나 그 공간이 쾌적하고 거리가 멀겠죠. 결국 마른 개가 있지만 폐가처럼 서가가 놓여있게 되고 책은 꽉 차게 되고 책이 꽉 차다 보면 새 책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서가 이동하는 또는 책 정리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이 서가 한 칸이 완전히 꽉 차면 요 옆에 책을 한 권 중간에 끼워 넣어야 하는데 끼워 넣을 틈이 없으면 끝에 책을 빼야겠죠. 끼워 넣고 그럼 끝에 책은 다음 칸으로 내려가고 역시 다음 칸도 차 있으면 계속 줄줄이 다음 칸으로 옮기는 그걸 매일 반복한다고요. 그래서 서가를 때는 항상 70%, 60%, 한 3, 40%의 여유 공간을 두고 책을 배열합니다. 늘어나는 기간을 지켜가기 위해서. 그럼 그 3, 40% 남은 공간을 몇 년 안에 채울 수 있을까는 책을 얼마나 많이 사는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몇 년 지나지 않으면 또 꽉 차고 그래서 계속 이동하고 이제 서가 놓을 자리가 없으니까 서가와 서가 간격을 좁혀서 서가를 밀어넣고 그래서 우리나라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아는 데는 미국 분이었으니까 미국의 도서관 서가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한정된 공간에 서가를 넣고 그 서가를 점점 좁혀가면서 서가를 채워가는 방법을 쓰고 미국 아이들은 방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빈 방에 빈 서가를 쫙 놔두고 하나하나 확장해서 채워가고 있는 방법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지을 때 충분히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충분히 공간을 확보하자 할 때 그 예산이 그만큼 내려올까? 도서관에 대한 이해가 서로 부족하면 왜 빈 공간을 만들려고 하지? 그 도서관 폐기 정책도 있으니까 버리면 될 것 아니야? 예, 그래서 요즘 많은 책들이 버려지고 있다는 책이 오래되면 오래돼서 다 버려지는 거겠죠. 역사적 가치, 사료적 가치, 문화적 가치는 외면한 채 그저 이용자가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 따져가면서 버리고 심지어는 그 버려지는 속도가 빠르다 보면 최신 서적까지도 포함될 수밖에 없는 물론 최신 서적을 마구 버리지는 않겠죠. 지금 낡았거나 파손된 책 위주로 나가겠지만 그래서 도서관들이 도서관을 찍고 책을 사는 건 좋지만 조만간 이 책이 서가가 꽉 차게 되면 책을 빼내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빼내서 버려지는 책들을 어떻게 감당을 할까요? 그리고 그렇게 버려지면 그것이 그냥 버려지는 휴지 조각일까요? 물론 책을 버리는 것을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책을 버리느냐. 대학 연구실에서 있다 보면 방학 때 되면 많은 책들이 나옵니다. 버려져요. 그걸 누군가 사진 찍어서 시비 거는 분도 있습니다. 교수란 소위 배웠다는 사람들이 책을 버리고 있다. 함부로 버리진 않습니다. 자기가 이용 가치가 없는 책들을 버리는 거겠죠. 문제는 내게 이용 가치가 없는 게 다른 사람에게도 여전히 이용 가치가 없을까? 라는 이제 대중성을 놓고 봤을 때 도서관은 함부로 버릴 수 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별하고 선별해서 진짜 필요 없는 책을 버리는 거죠. 그럼 또 묻겠죠. 왜 버려질 걸 알면서 샀지? 이용이라는 것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소위 우리가 베스트셀러라는 책들을 보십시오. 베스트셀러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굉장히 많이 팔리죠. 시간이 지나면 대중에게 잊혀지는 책이 많습니다. 반면 어떤 책들은 잘 팔리진 않는데 꾸준히 수십 년 동안 팔려가는 책도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뭐 명서라고 부르는 그런 책들은 오랫동안 팔려가는 책들이죠. 그래서 그 두 개의 성질의 차이도 좀 존재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도서관이 고민하죠. 저 베스트셀러 사람들이 제일 핫하게 찾는 저 책을 얼마만큼 사야 할까? 결국 몇 년 지나면 버려질 텐데 그 산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이 지역사회의 문화적 가치, 사료적 가치를 가질까? 그 판단을 어떻게 내릴까? 그런 연구가 되어 있을까? 문헌정보학자들이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런 과정 속에서 책들은 대책 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대표 도서관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대표 도서관이 꼭 그것만을 담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대표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그런 책들을 모아서 관리하자.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해보자. 좋죠. 근데 대표 도서관도 도서관이다 보니까 다양한 기능들을 다 지고 있고, 더군다나 대표라는 말을 붙였으니 건물도 엄청 웅장하게 지었을 것이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비어있는 공간을 절대 용납하지 못하니까 뭔가 또 기능을 부여해서 만들겠지요. 그러다 보면 지역에서 오는 책들을 수합한다 치더라도 또 시간이 경과하면 가득 차게 되네요. 그래서 대표 도서관을 설계할 때는 이 장서 공간이 서고가 얼마만큼 확장될 수 있는가를 예측할 수 있고, 그 예측을 통해서 확장해 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처음부터 설계해서 짓지 못한다 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추가해서 키워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공간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특히 대표 도서관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는 사람들의 접근성이 좋고 랜드마크의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거기가 서고 공간을 엄청 크게 설계할 수도 없는 것이고, 서고 공간을 계속 확장해 간다고 다른 방법을 도입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 도서관을 짓는다면 진짜 대표 도서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대표 도서관은 서가를 많이 만들어서 책을 막 모아두는 그런 서고의 역할을 하는 도서관이 아니라 진짜 그 지역사의 문화, 그 지역사의 어떤 정신, 그 지역사의 전통, 어떤 역사를 기술하고 그 관련된 자원들을 모아서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진짜 그 지역의 대표 도서관이었으면 좋겠다. 별도로 서고는, 보존 도서관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도서관이 필요해 라고 말씀드립니다. 보존 도서관이 따로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국립중앙도서관도 평창에다가 문헌보존관이라는 걸 만든답니다. 근데 제가 잘못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문헌보존관이 아마 이 국내에 있는 모든 그런 책들을 다 모은다라고 상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책을 모으는 이유는 아까도 우리가 가정이 늘어나는 것과 똑같은 예로 내 집에 있는 책 딱 돌아보면 세상에 나와 있는 책입니다. 세상에 누구든 한 명은 갖고 있는 책들입니다. 나만 갖고 있어 하는 책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책을 내가 다 없애버려도 어딘가에 존재하는 책입니다. 다만 내가 이 책을 쥐고 있는 이유는 내 손때에도 묻었고, 어떤 건 내가 수시로 꺼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꺼내보진 않더라도 끼워넣으면서 나의 정체성, 정준민은 이런 사람이구나, 정준민이 읽었던 책이 이런 거네. 물론 앞으로는 사이버 공간, 제가 메타버스를 방을 하나 만든다면 저는 이걸 사이버 공간에다 제 서가를 하나 만들어 놓죠. 대출해주고 하는 그런 서가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내 공간을, 박물관처럼 방문을 딱 열었더니 정준민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여가 활동을 했던 그 공간을 그대로 재현하는 그런 서재 수준의 메타버스를 세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하고 내 것이라는 소유도 인정하는 것들인데, 국립중앙도서관이 문헌보존관을 만들고 집어넣는다면 거기는 국내에 나오는 모든 책이 다 납본이라는 의미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 책은 전국에 있는 도서관들이 가진 책을 다 갖고 있겠죠. 굉장히 상징적이기도 하고, 거기 다 있네. 그럼 우리는 없어도 되겠네. 이용도 하지 않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보존도서관은 이용했느냐 안 했느냐 그 자체가 그 지역의 역사입니다. 그 지역의 삶이란 얘기죠. 지역마다 있는 문화재들 들여다보면, 요즘 문화재라고 하지 않다고 이름을 바꿨다고 하는데, 그 건축물들도 보면 옛날 양반들이 살았고 어떤 정승이 살았고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이 살았다. 그냥 우리나라 도시는 이렇게 생겼어 하고 뭐 건축물 하나 지어놓으면 그냥 그 대변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손때가 있고 삶이 있는 거죠. 책에 낙서도 있을 수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 우리가 보존도서관을 만든다. 그래서 단위도서관들이 갖고 있는 책들을 다 이용 안 되는 책을 전부 빼앗아 모으자. 사려고 저 가치가 있는 걸.
근데 단위도서관에서 뭐가 사료적 가치가 있지? 그 준거가 뭐가 될까? 그것이 만약 있다 손치더라도 책 하나하나에 그걸 어떻게 적용하지? 경험 많고 오래 근무한 사서 선생님이 저 책은 이런 가치가 있었어 뭐 지나간 옛날 얘기하듯이 얘기해줘서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면 뭔가 과학적인 방법과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런 데이터들은 오늘 우리가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질까 하는 거죠. 안 됩니다. 그 데이터는 누적되는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빅데이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빅데이터의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대목은 뭐냐면 누적입니다. 축적이라는 얘기죠. 결국 우리가 지금 보존도서관을 얘기한다고 해서 당장 내일 모레 보존도서관을 짓고 옮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존도서관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단위도서관들이 갖고 있는 장소가 어떻게 운영되어지는지 그 단위 책 한 권 한 권이 어떤 역사와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기술하는 것과 그 기술하는 것에 어떤 테이블을 설계해서 어떤 것들이 기준에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좀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그 피드백을 받아내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이 시스템이 존재가 해야 돼야 그 다음에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런 것들이 누적되어져서 우리가 보존도서관을 만들어서 이관하더라도 그 보존도서관에 책만 서거지고 밀집 서거에 때려놓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전시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고 이 시대의 상을 보여줄 수 있고 뭐 때를 맞춰가면서 여러 가지 전시 활동들을 키워가고 그래서 많은 문화 활동들을 전개시킬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보존도서관이 한 개만으로 충분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각 지역마다 자기 지역 그 지역도 뭐 단조한 지역이 아니라 아까 대표도서관을 만드는 그런 지방자치단체 정도 규모에서 대표도서관과 더불어 그런 보존도서관들이 하나씩 만들어지면서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가는 그러기 위해서 도서관리 소위 우리가 그 도서관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문화 활동들을 어떤 형태든 간에 기술하고 기록하는 작업과 그런 것들이 아카이빙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 설계하는 일들이 선행될 필요가 있겠다.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비로소 보존도서관이 의미를 가질 것이고 그 보존도서관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대표도서관이라 이런 거 무관하게.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고 도서관에 도서관이 필요해. 가장 핵심은 그런 메커니즘, 그런 시스템 설계, 그런 연구, 그런 분석, 데이터 수집, 데이터 처리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얘기는 조금 무거운 얘기입니다. 제목은 굉장히 가볍게 보이지만 상당히 무거운 얘기요. 굉장히 긴 시간을 요하는 장기적 안목에서 쳐다봐야 할 얘기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